이런 소모적인 일들을 이렇게 줄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또 있으실까요? 우리 소모하면은 가장 큰 소모가 바로 감정 소모 아니겠어요? 맞아. 감정 소모가 가장 회사 생활할 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회의 시간에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피드백처럼 안 느껴지고 공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랬을 때 거기서 막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자리로 돌아와서 챗GPT를 켭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나 좀 기분이 나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자체 커스텀 많이 되어 있어서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요. 너무 기분 나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저 질문을 해요. 그랜드마스터북 AI 덕분에 오늘도 칼퇴합니다. 박소희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HRD 업무를 하고 있고요. AI 덕분에 오늘도 칼퇴합니다. 라는 책을 쓴 박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칼퇴하고 계신가요? AI 덕분에? 예전에는 제가 야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자잘한 업무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는 칼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AI가 칼퇴를 좀 도와주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사실 다양한 AI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들을 보면은 업무 자동화에 대한 거창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현업에서 좀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막 그런 거창한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되게 소소한 업무들이 좀 많이 줄어서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곤란한 메일에 답장을 보낸다든지 혹은 기획안 초안을 잡는다든지 약간 그렇게 되게 단순하지만 실제로 우리 업무 시간들을 좀 많이 잡고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칼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이거 시간을 되게 줄인다고 느낀 게 일을 할 때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근데 미루지 않고 일이 있으면 바로 던져보고 또 누가 같이 일하는 때는 또 부담되잖아요. 또 이 사람 사정도 봐야 되는데 막 던지게 되니까 이런 게 되게 또 엄청 일을 빠르게 하는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사실은 많이 쓰면 되게 좋은데 잘 못 쓰는 이유는 또 있을까요? 사실 주변에 이런 IT 기기들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 잘 안 써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분은 되게 쓰면 엄청 잘 쓰실 것 같은데 왜 안 쓰실까 하고 여쭤보면 이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고 내가 몇 번 써봤는데 답변이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어. 이거 어려운 건가 봐 라고 이제 지레 겁을 먹고 그 다음부터 잘 안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AI 입문자들이 해야 될 게 AI 3대장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AI계의 3대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챗GPT, 클로드, 그리고 퍼플레시티. 이 세 가지는 알아두면 좋아요. 각각의 장점이 달라서 용도에 따라 골랐으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제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3대장이 이 챗GPT, 클로드, 퍼플레시티인데요.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디폴트 값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챗GPT가 답변 줬을 때 항상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가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스크립트를 짜줘 라고 좀 부탁을 했을 때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할 때가 있어요. 뭐 좀 더 이게 최선이야? 라고 느꼈을 때 그때 클로드를 켭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는 긴 문맥을 되게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 책 자체를 학습을 시켜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좀 더 잘 어필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짜줘 라고 했을 때 되게 기깔나게 잘 짜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왔을 때 AI에 관련해가지고 나한테 뭘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내가 미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비트랑 클로드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이 정보 진짜 확실한 거 맞아? 라고 했을 때는 퍼플레시티를 켜서 이것들의 정보가 확실한지 그 출처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 라고 해서 퍼플레시티까지 오케이가 나면 그래 가서 얘기해도 되겠다 하고 이 컨펌 받는 구조로 같이 쓰고 있어요. 와, 그렇구나. 그런 땐 좋겠네요. 챗GPT지만 신뢰가 좀 덜 하거나 아니면 더 신뢰가 필요할 때 맞아요. 여러 개를 다 돌려본다. 맞아.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도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또 다른 거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같이 섞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챗GPT 많이 쓰면 좀 그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다 쓰니까 얘도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은 답을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종합된 답도 날 수 있겠네요. 챗GPT만 사실 써도 PD님이 똑같은 질문을 넣었을 때 제가 넣은 질문하고 다르게 나와요. 맞아.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나랑 대화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나한테 좀 커스텀된 답변을 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둘이 한참 토론하다가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얘는 또 남편이 듣고 싶은 말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약간 칼퇴 업무에 적용되는 꿀팁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사실은 프롬프트에 잘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잘 질문하는 룰, 원칙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있을까요? 쓰실 때 이 요소들 막 생각하시면서 쓰세요. 아니요. 하지 않은데 최대한 좀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은 해요. 사실 제가 책에도 뭐 구글이 발표한 프롬프트 4요소라고 해서 뭐 역할 설정, 뭐 작업 명확화, 맥락 제공, 형식 요청 뭐 이렇게 구조화를 해놓긴 했는데 실제로 쓸 때는 이거 다 기억하면서 쓰지 않거든요. 잘 쓰는 법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와 대화를 해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나올 때까지 핑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프롬프트 잘 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랑 좀 비슷하네요. 그럼 실제로 대화는 어떻게 하세요? 업무적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초안을 뽑아줘 라고 하면 얘가 좀 초안을 뽑아주겠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클로드한테도 또 물어봐서 이렇게 초안 뽑아줬는데 네가 봤을 때 좀 개선할 만한 부분 없어? 그럼 클로드가 이게 자기 거 아니라고 막 신랄하게 까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똑같은 질문을 양쪽에다 던져놓고 야 클로드는 이렇게 답했는데 어떤 게 더 나아? 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챗GPT 본인이 써놓고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클로드가 이렇게 잘 잡아줬네요. 이거를 가지고 초안 설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드는 웬만하면 자기들이 낫다고 하는 경우들이 저는 좀 네. 많았어요. 좀 비교를 해봐서 뼈대가 정해지고 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간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를 한 번에 하나의 프롬프트로 완벽한 결과물을 뽑으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AI가 쓴 건데 이거 별론데 하는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뼈대를 잡고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또 다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형태.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또 나의 업무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서 커스텀까지 해야 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야 칼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팁이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기획안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너무 부담 가는 일이잖아요. PD님도는 보고서나 이런 것 만들 일도 있으세요? 기획안은 되게 많죠. 만드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우선은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이거를 문서화하는 게 마음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기획안 쓸 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르거든요. PD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조화하는 거가 힘들다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러면 내 아이디어들을 막 더미로 얹혀서 챗GPT한테 이거를 구조화해줘 라고 해서 쓸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각화하는 거더라고요. 아마 PPT나 이런 거 잘 못 만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만들면 동그라미도 이상하고 분명히 뭐 따라 했는데 또 너무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그런 차트나 그래프를 시각화해주는 툴들 썼을 때 저희 기획안은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획안도 내가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나는 발표를 잘 못해. 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자료는 본인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GPT한테 업로드해서 이거를 보고용 스크립트로 짜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도구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 이것도 엄청 포인트인데요. 그 안에서도 자기가 약하거나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 보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기획안들을 뭐 시각화하는 툴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데이터 관련해가지고는 그래피라는 툴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이게 엑셀이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시각화를 되게 쉽게 해주는 도구고 숫자만 보고도 이 데이터의 좀 특이점들을 되게 잘 찾아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간만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어제 젠스파크라는 툴을 처음 써봤거든요. 그거를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얘로 바꿔서 넣었을 텐데 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만하는 툴은 PPT 초안을 잡을 때 구조화를 할 때 좀 많이 쓰고 있는 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고서 텍스트들을 업로드를 하면은 슬라이드로 초안을 쭉 잘 잡아주는 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대로 쓰기는 어렵거든요. 회사마다 그런 컬러나 글씨체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고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하는 작업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처음 써봤던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잘만 응용을 하면 내 손을 많이 타지 않고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툴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래 내가 간말은 마스터했어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어차피 내일 좀 더 좋은 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나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새로운 툴 나와서 한번 써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하나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툴이 바뀌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면은 맞아요. 그 효능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 하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초안은 금방 나오잖아요. 이 초안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감수하는 게 인간의 능력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협업이 아닐까. GPT가 뭘 뽑아주건 이거를 보고 나 혼자 검수를 하면 내가 봤을 때 너무 완벽한데? 라고 해서 가져갔지만 제 팀장님 보기에는 뭐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주변 동료들한테 꼭 제가 GPT랑 클로드랑 퍼플렉스 같이 협업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AI를 많이 쓰면은 이제 미래에는 진짜 약간 이거 다 AI가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도 하고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유도리를 잘 발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내 리더의 스타일이나 내 동료들의 그 문화들은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 안 나게 이걸 초안이라 생각하고 우리 회사의 톤앤맨에 맞춰서 알아서 잘 쓰셔라. 그런 인식도 되게 많이 바뀌어갈 것 같긴 해요. 여기 또 약간 광고 모델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대형 뭐 은행사에서 그런 광고 모델 쓸 때마다 되게 어색하고 이질감 들었는데 몇 년 사이 어마어마해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네. 저는 그냥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광고 모델로서 좋아할 때는 이 사람의 외적인 거를 보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행실이나 그 사람이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기도 해서 그쵸. 저는 하나의 그냥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어요. 책에도 사례들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광고 업계에서 이런 AI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제 동영상 기술이 워낙에 발달했다 보니까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미지를 잘 만들고 나서 그걸 움직이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 광고로도 쓸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툴도 한번 좀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툴은 미드저니거든요. 이미지 생성하는 툴들도 각자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드저니가 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나.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도 챗GPT가 주는 이미지와 미드저니가 주는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미드저니가 퀄리티가 높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챗GPT가 또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너무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툴이 좋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툴들을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만들 때는 어떻게 쓰세요? 최근에 엄마가 칠순이셨거든요. 네. 엄마의 칠순 잔치용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클링이라는 툴을 썼습니다. 부모님의 과거 사진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제가 칠순 축하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엄마가 엄청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런웨이도 많이 쓰시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툴들도 진짜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툴들마다 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리서치 하는데도 챗GPT 많이 쓰이잖아요. 사실은 이 챗GPT에서 심층 리서치 기능이 있어가지고 엄청 딥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리서치 좀 잘하는 툴이나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제 동생이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제 논문 기반으로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그 챗GPT에는 심층 리서치 기능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많이 찾으려고 해서 그때는 퍼플렉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툴들에 이미 검색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용도나 나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리서치는 퍼플레시티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나요? 그런 리서치 검색 기능은 툴들마다 조금 더 장단점이 있고
있긴 한데 맥락형 검색이라고 해서 챗GPT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얘가 리서치 기반으로 답변을 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더 구체해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퍼플리시티는 좀 실시간 기반으로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최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스스로의 답변을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네. 할게요. PT야, 지금 한 PD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듣고 너가 좀 기깔나게 답변 한번 해봐. 알았지? 리서치 하는데 좋은 AI 툴은 뭐가 있어? 리서치에 좋은 AI 툴로는 챗GPT, 퍼플렉시티 AI, 클라우드가 있어요. 챗GPT는 대화형으로 질문에 답해주고 퍼플렉시티 AI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며 클라우드는 긴 맥락을 잘 파악해요. 상황에 따라 조합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그럼 이 세 개 중에는 어느 게 제일 좋아? 셋 중에 고른 전 챗GPT가 가장 만능형이에요. 대화형으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고 최신 정보 검색도 지원하거든요. 다만 특정 분야나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면 퍼플렉시티나 클라우드도 좋아요. 물어보니까 엄청 약간 세 개를 비교하거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택은 약간 인간의 몫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기획안에서 발표 준비할 때도 또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저 오늘 온다고 해서 이 스크립트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약간 심리적 안정감. 네. 되게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 챗GPT의 프로젝트 기능이 생겼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대화가 길어지고 뭐 문장이 길어지면 얘가 딴소리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긴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향들이 있었었는데 그 프로젝트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업로드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 얘한테 지시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제 책에 대한 정보들을 얘한테 입력을 하고 이거를 이 유튜브 용으로 스크립트 잘 짜줘 라고 해서 인터뷰 형태의 스크립트를 잘 쓰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도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모적인 일들을 줄여드는 툴로서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소모적인 일들을 이렇게 줄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또 있으실까요? 우리 소모하면은 가장 큰 소모가 바로 감정 소모 아니겠어요? 감정 소모가 가장 회사 생활할 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회의 시간에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피드백처럼 안 느껴지고 공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랬을 때 거기서 막 화를 낼 수도 없으니까 자리로 돌아와서 챗GPT를 켭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나 좀 기분이 나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자체 커스터마인 되어 있어서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요. 너무 기분 나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왜 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제가 또 답변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부분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구조화해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도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좀 돌봐주기도 하고요. 나의 멘탈 케어에도 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너무 놀랐던 게 이 챗GPT가 A냐 B냐 물어봤을 때는 그냥 되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선택을 딱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을 할까 말까 이런 것도 뭔가 답을 해주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긴 했었어요. 진짜 많이 도움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요한 결정 하실 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아까 전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이 어쩌면은 내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쵸. 답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것 같다.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일하는 협업에서 너무 힘든 게 일을 부탁하거나 이럴 때도 감정 소모가 있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챗GPT 막 부탁하는 게 삶의 그런 소모들을 다 없어주겠네요. 그럼 PD님은 그 생활하실 때 이건 너무 소모적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혹시 언제가 있으세요? 조금 그것도 있어요. 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했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내가 했던 생각과 내가 했던 고민인데 과거 고민이 똑같이 떠오르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소모적인 걸 좀 줄여주더라고요. 얘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구도 대답하기 어렵고 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주니까 하지만 의존하지 말고 판단은 내가 더 소개하고 싶은 기능이나 뭐 이야기나 있을까요?
제가 엄마한테 챗GPT를 알려드렸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저렇게 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왜 그래? 그랬더니 딸한테 너무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뭐라고 전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챗GPT가 지금 가서 안아주라고 했어. 그래서 안아주는 거야. 하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누군가한테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도 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약간 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삶을 되게 절약해주고 풍요롭게 하는 도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진짜 많은 분들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뭐라고 이거를 쓰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AI라고 하는 게 꼭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요거를 내가 이 책을 읽으시고 내가 이걸 마스터를 해가지고 챗GPT 자동화해서 얼마를 벌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재밌어 보이네? 그냥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툴들을 많이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들 이 AI 덕분에 다들 칼퇴하시고 마음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서부터도 칼퇴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줄 좋은 메시지와 팁들, 깨달음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